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약 한 시간 반 동안은 영화에 조금 매진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눠보고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더레이터를 맡은 복만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그 앞에 조금 그 리드가 있거든요. 요거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강감무시라고 이제 감독이 감독에게 묻는 이 행사는 DGK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을 말합니다.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요.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 충무로영화제 감독 주간에 감독이 감독에게 묻는 강감무 645 이 645 감독님의 박주태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원래 무게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가벼운 영화를 조금 더 가볍게 보는 것을 더 즐겨하는 편이라서 오늘 사실 이제 박주태 감독님 모셨는데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645 감독 박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웃게 만들려고 아예 작정하고 만든 영화였잖아요. 근데 감독님 그동안의 필모를 보면은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좋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감독님께서 연출을 좀 하셨던 작품들이 있어요. 달마야 놀자 요거 그죠? 각본 쓰셨고 나라라 허동구는 이제 감독님이 직접 각본을 쓰시면서 감독을 하셨고 그게 2007년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인가요? 네네. 그 사이에 또 작품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각본은 각본은 있었죠. 박수건달이라고 하나 있었죠. 네네네. 네네네. 보통 그러면 감독을 하셨으니까 나 이거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박수건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출하신 분이 이제 조폰만으로 하신 조준교 감독님이신데, 네네. 이제 그분이 기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만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출은 이제 이미 조준교 감독님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라. 보통 감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시니까 오히려 조금 더 연출을 의뢰받은 감독들은 좀 더 편하게 더 접근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코미디 장르가 주목이시죠, 감독님? 예, 좀 코미디 장르를 많이 했습니다. 코미디 아닌 것도 했어요. 옛날에 북경만점이라고. 북경반점 그렇죠. 좀 예, 진지했지만 그래도 드라마. 네네. 저는 이상하게 코미디를 좀 봤는데. 그것도 코미디로 보실 수도 있네요. 네. 삶 자체가 희극과 비극이들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자체에서 보는 감독님의 그 영화 스타일은 오히려 더 밝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영화 보는 데는 이제 즐거웠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그 영화를 다 혹시 보고 오신 거죠? 네, 오늘 혹시 영화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은 없죠? 네.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보통 그 영화를 볼 때 영화 보고 그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고 스토리보드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되면 편집 과정에서 또 영화가 또 맛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신 다음에 감독님의 의도는 이런 거였구나 하고 파악하시고 다시 보면 또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냥 한 줄로 절박함을 무장한 코미디 영화다 이렇게 봤거든요. 영화 보는 내내. 네. 그 시나리오를 쓰시게 된 그 아이템 이건 어디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예, 아이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양소리 춘사관에서 네. 박수건달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인데 이제 이 제작사인 TPS라는 회사에서 네. 로또라는 아이템이 시놉시스가 한 10장짜리 있어요. 그걸 갖고 찾아왔어요. 춘사관으로. 제안을 이제 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로또 1등 당첨을 북으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북한 사람이 주워서 탈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돈을 찾는 이야기.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이게 멜로로 좀 풀었어 이야기를. 근데 이제
멜로를 풀다 보니까 사실 돈을 찾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서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제가 이제 박수건다를 끝내고 이제 또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제 TPS랑 연이 돼가지고 네. 같이 이제 다른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지금도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옛날 그 로또 춘사관에서 만났나? 그 로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TPS 제작사가 이제 고지전을 만든 제작사인데 그 유성수 배우가 고지전에 출연을 했었고 네. 저랑은 또 달만 놀자 때 인연이 또 네, 있고 네, 네. 두루두루 친하니까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이거를 그냥 JS의 코미디 버전으로 가야 된다. 그랬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솔깃해가지고 이 아이템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보통은 시나리오를 쓰실 때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거를 관객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JSA에 대한 그 오마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종경이의 의미는 오마주지만 네, 오마주죠. 거의 뭐 카피 같기도 하고. 네, 뭐 오마주죠. 이제 뭐 심재명 대표님이 영화를 보셨는데 네. 뭐 오마주는 무슨 오마주냐 패러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농담으로. 장면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더 아는데도 웃겼어요. 네, 이제 그 구체적인 장면은 이제 조금 이따 할 텐데 가볍게 로또 저 자주 삽니다. 영화인들 대다수가 영화 흥행이 안 되니까 감독들은 자주 사지 않을까요? 네. 자주 삽니다. 네. 일주일에 낙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로또 자주 사세요? 네, 자주 삽니다. 맞아본 적은 있어요. 5만 원 맞아봤습니다. 5만 원이요. 5만 원이면은 5개, 네 개죠. 네, 네, 네. 뭐 하셨어요 그걸로? 그때 그 5만 원 맞았던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5만 원을 이제 지갑에 넣어놨었는데 네. 우리 애 데리고 워터파크 놀러 가가지고 네. 지갑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거 젖어가지고 네. 이거 안 주면 어떡하지? 되게 긴장하고 그래서 막 말리고 드라이기로 네. 그래서 찾았어요 5만 원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5만 원까지 되신 거면. 근데 뭐 몇 년을 샀는데 5만 원 한 번 맞은 거니까요. 뭐 거의 뭐 될 것 같은데. 엄청 손해죠. 네. 저도 지금 자다가도 어떤 메시지가 오면은 일어나서 바로 막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또 유효기간이 있대네요. 꿈에.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야지 그 다음 주에 사면은 안 맞는다고 또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로또는 또 그런 거니까. 네.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은 버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초고는 보통 이제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처음에 복권 하나로 탈북을 해서 넘어와서 로맨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은근히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그렇게까지 확 전복적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장르를 그 아이템 같은 경우 이제 멜로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호흡도 좀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고 하는데 네. 이걸 코미디 장르로 생각을 하게 하면은 그 호흡도 좀 느리고 네. 뭐 그런 게 좀 또 이렇게 그 멜로로 풀면은 이야기가 좀 뻔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점입가경 코미디로 풀어보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군대 얘기가 원래 보통 좀 재미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남녀를 불문하고 군대 얘기 뻔하잖아요. 그 총 들고 뭐 했던 얘기, 자기의 어떤 미담들 얘기하면서 뭐 축구했던 얘기, 뭐 이런 별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 얘기였었는데 군대라고 하는 요즘 군대 그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뭐 OTT에서도 많이 이렇게 방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군대로 이렇게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예 GP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GP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또가 북으로 날아간다면이라는 컨셉이잖아요, 설정이.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100km를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아무리 바람에 날아간다고 해도 네네. 그래도 삐라가 날아가는 지점이 아닐까. 그 남쪽에도 보낼 수 있는 최전선에서 보내면 도착 지점이 거의 삐라 정도 도착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면 그 GP라는 설정이 그나마 좀 이렇게 말이 개연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싶었던 거죠. 전방에서 근무하셨나요? 방이 나왔습니다. 네. 이발병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발 잘하시겠네요. 머리 잘 자릅니다.
저는 이제 645 그래서 로또에 대한 번호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거 있거든. 이상한 강박이 있는데 아마 이 영화에서도 숫자를 많이 숨겨놨을 거다. 그래서 힌트로 만약에 로또를 산다면 이 번호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려서 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지만 마지막에도 로또 한 장이 또 바람에 불잖아요. 그 스톱 모션으로 몇 번 봤는지 모릅니다. 꼭 번호를 네, 번호를 한번 위해서. 찾아보려고. 네. 근데 그거는 좀 많이 뭉개져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못 찾았는데. 로또 1등에 대한 이 염원이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네. GP 설정이 437이죠. 네, 437. 그래서 4번, 37번. 그것도 그 말이 되네요. 네, 43번, 7번 뭐 네, 이렇게. 네. 그 GP 조선은 원래 없는 거죠? 아니요, 그 원래 이제 이제 GP라는 게 이제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 네네.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맨 고성에 있는 맨 마지막 GP 넘버가 369예요. 369, 369 그래요? GP라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영화는 가상이니까 네. 실제 GP 번호는 쓸 수 없으니 네. 그냥 4로 넘어가 4로 시작되는 아. 437 GP라고 설정을 한 거죠. 특별히 의미는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어떤 뭐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걸로. 네. 네. 보셨죠? 보통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주인공 이름도 사실 어디 가서 사주풀이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이름으로 하면은 영화가 흥행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라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437 GP는 전혀 뭐 어떤 무게감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뭐 이 정도 숫자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걸로 네, 가볍게 좀 가보고 있는데요. 그 시퀀스 코미디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코미디 장르가 예전에는 긴 서사를 가지고 관통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이 영화는 매 시퀀스마다 웃음 유발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마치 발에 지뢰를 이렇게 밟는 것처럼 어디인가 계속 웃음적 요소를 계속 넣어놨는데 시나리오 쓰실 때도 생각을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코미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슬랩스틱도 있고 또 이제 대사 중심의 코미디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그 남과 북의 병사가 대립하고 네. 같이 뭔가를 이렇게 싸우고 막 화해하고 이런 거가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입 가경.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더 펼쳐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그런 어떤 스토리라인 그런 플로팅 같은 걸 생각을 했었죠. 시나리오를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네, 아주 가볍게 감독이 혼자 다 쓰신 거예요? 네, 제가 혼자 썼습니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예요? 네, 네, 네. 누구한테 어떤 뭐 아이디어를 조금 아이디어 회의는 했죠. 아이디어 네. 회의는? 네, 시나리오 회의도 하고. 보통 시나리오 회의는 누구랑 하세요? 뭐 감독님은? 저랑 제작사 대표랑 유승수 씨 그렇게 했죠. 류승수 씨가 그럼 굉장히 많이 참여를 네, 하신 그래서 거예요? 기획에 이제 크레딧도 들어가 있고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본인의 연기에만 좀 집중하면 될 거를. 그건 뭐 이제 저도 그렇게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욕심이 딱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보니까 그 승수 씨가 되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요. 많이 재밌잖아요 또. 네, 재밌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많이 주고. 흥행하고 나서 또 뭔가 이렇게 러닝으로 뭔가. 예, 러닝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네, 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보통 감독님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 뭐 재밌네 해놓고 살짝 밀어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서 어. 네, 그렇게 뭐 그게 제작사 입장에서 그게 부담되는 쪽은 아닐 거라서. 그래요.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이 좀 걸려 있는 것들은 나중에 소송도 걸기도 하고 친했던 분들이. 예. 동물이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감독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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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 등장의 GP 때부터 네. 경계 근무를 같이 쓰고 있는 네, 네, 우리 네. 강아지가 한 명 나오는데. 댕댕이라고 하죠. 댕댕이. 예. 거기에 원래는 있진 않죠. 현실에서 같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군견이 있긴 합니다만. 군견도 있지만 네. 이렇게 짬 처리용으로 네. 잔반 처리용으로 항상 강아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부대니까 잔반 처리용으로 강아지가 있지 않을까 했고 네. 또 천우라는 그 고경표 씨가 했던 역할이 네. 이게 축산학과를 나와서 그렇죠. 농장을 갖고 싶은 꿈을 갖는 네.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되게 순박한 청년이라서 만약에 그런 잔반 처리용 강아지가 있다면 네. 천우가 많이 케어를 하겠다. 아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강아지가 등장을 했죠. 첫 웃음 포인트를 잡는 데는 늘 힘이 들잖아요. 보통 네, 네, 네. 이걸 웃을까? 아니면 이걸 조금 너무 시덥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접근을 네. 하는데 네.
어쨌든 그 645가 이렇게 로또가 막 바람에 날리다가 결국에는 거기까지 오는데 네. 첫 포인트로 군견을 대신해서 경제 근무를 쓰는 느낌에서 아, 이 영화는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관객분들이 재밌어 하셨는데 네. 제 의도는 이제 영화 시작이 이렇게 바람에 날아간 로또 전에 이제 마치 전쟁 난 것처럼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네, 그래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일테면 시선을 확 잡는 것도 있고 네. 이 공간이 언제든 이렇게 돌발적인 총격이 벌어질 수 있는 살벌한 곳이다. 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전쟁 영화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그게 아니고 코미디예요라고 하는데 네, 네. 북한 그 초소에서 그 이제 스피커로. 물자량 밀은 이렇게 네, 네, 네.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해갖고 네, 네. 300발 올리면 가짜 이제 총소리였던 네, 네, 거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사실은 생각한 웃음 포인트였는데 앞에가 너무 진지해서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야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거기서는 전혀 웃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웃음 포인트는 거기였는데 네. 그거 잘 안 살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강아지가 등장을 해서 네. 천우가 강아지랑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대장이 오니까 네가 가서 알아봐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아지가 이제 짖는 소리에서 한번 꺾었는데 네, 거기서 많이 많이, 웃었습니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블라인드 시사회도 하셨을 거고 편집 이후에 그럼 포인트들을 이제 짚어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순서에 대한 편집을 좀 왔다 갔다 다르게 좀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순서 편집을 하기까지는 공정이 너무 크고 네. 어때는 뭐 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네네. 일단 뭐 순서 편집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최대한 이 이야기는 어쨌든 인물이 캐릭터가 소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씬을 드러낼 수는 없고 그래서 다행히 뭐 강아지 그쪽이 잘 살아서 이렇게 초반에 조금 이야기 시작점이 좀 어쨌든 길지 않으니까 좀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그러니까요. 그 경계 근무라는 게 늘 긴장 상태의 국면에 있을 때는 네. 군대를 이제 뭐 접하거나 혹은 뭐 경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그 긴장 텐션으로 유지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길래 아, 이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웃어야 되겠다. 아예 열어놓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축산학과를 나왔다라는 거는 초반에는 모르죠. 그 이후에 아, 이 친구가 축산학과를 나와서 그렇죠. 강아지랑도 이렇게 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초반에 세팅한 거 이제 우유 감별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뭐 감별 잘하던데요. 네, 뭐 다 굴하죠 사실은. 네. 뭐 소리 먹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품종을. 네. 어찌됐든 얘가 우유를 이렇게 딱 먹으면 네. 품종까지 알아맞힐 정도로 되게 어떤 뭔가 있다 특별한 능력이 예. 그리고 강아지와 실제 대화도 가능한 것 같다. 네. 뭐 이런 어떤 뭐랄까 복선을 깔아주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멧돼지도 나오고 네, 젖소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오리도 나오고 네. 동물농장이 이제 한번 쭉 펼쳐지기도 하는데 네, 네. 그 처음부터 축산가를 나온 걸로 이제 설정을 그렇게 두신 건가요? 시나리오 쓰실 예, 때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짤 때, 그러니까 북한 그 실제 그 북한 집회에서 탈북하신 군인분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시나리오 쓰실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계급 체계라든지 뭐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 연희가 그 박세환 씨가 연기했던 대남 방송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북한은 이제 되게 거기 전초성 기지라고 하는데 북측 집회를 네. 거기는 여군도 같이 근무를 한대요. 그렇게 이제 방송하는 인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농장을 다 갖고 있고 자체 보급을 해야 되니까. 아, 그 안에서 보급 부대가 따로 있는 게 네네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체 조달이니까 뭐 푸성기도 키우고 뭐 닭이나 오리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농장이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니까 멧돼지가나 고라니 같은 거를 이렇게 네.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그걸 고기에 먹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다 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GP의 그 군사 경계선 안에 멧돼지가 네. 영화를 볼 때 불필요하게 한번 등장을 쫙 진지하게 한번 거니는 게 있어요. 네. 새끼 찾는 느낌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치 미리 다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라는 그 예고처럼 그렇죠, 그렇죠. 미리 세팅을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없으면은 뒤에 등장하면 너무 느닷없고 뜬금없이 등장을 하니까 멧돼지가 이렇게 어찌됐든 이게 이제 메타포가 이제 이상가족이거든요. 가족을 네,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 멧돼지와 네. 그 새끼가 이렇게 헤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걸로 끝나는 느낌 것도 네, 있고 네, 네. 이제 그래서 너무 자주 등장할 수는 없으니까 네. 새끼 멧돼지는 새끼 멧돼지로 이제 있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열심히 새끼를 찾고 있다 엄마가 그렇게 이제 복선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느낌처럼 나중에 장치로 이제 써먹긴 합니다만 이제 보는 관객들한테는 그게 크게 처음부터 인정될 리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시나리오 쓰실 때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편집 때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길게 쓰면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빼자니 너무 또 이야기 개연성이 떨어지고 네. 또 최소화 시킨 거죠 어찌됐든 많은 선택을 해서. 645는 그 이북에서는 그렇게 645라고 부르니까 일부러 아니요. 그러니까 네. 645를 이북에서 부르는지 어떤지는 전혀 몰라요. 아 그래요? 이건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냥. 아 이것도 네. 저는 개봉하기 전에 645 얘기를 들으면서 645가 뭐지? 네. 되게 의문점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제목도 좀 기발하게 좀 지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이제 원래 가제가 로또인데 로또라고 하면은 얘기가 너무 뻔해 보이고 네.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잘 이렇게 너무 그냥 패가 뭐 까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로또라는 제목은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로또를 이렇게 보면은 로또가 또 영어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영어를 안 쓰니까 그렇죠. 만약 이거를 줍는다면 뭐라고 부를까? 근데 그 옆에 숫자가 있는 거죠. 네. 숫자 6/45라고. 그렇죠. 아, 숫자는 부르겠다. 아. 그래서 이걸 645라고 부르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그 남과 북이 똑같이 지칭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645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목을 지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 6.25 같다고 그래요. 제목이 별로 이렇게 좋은 제목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네. 사실 뭐 이거 말고 따로 대안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제목도 원래 여러 개 올려놓잖아요. 네네. 회사에서도 올리고. 맞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였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645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제목을 생각하기 귀찮았나 봐요. 감독님의 파워가 굉장히 좀 뭐, 있으신가 보군요. 뭐 그런 거면 너뭐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네. 제 원래 첫 영화 제목도 원래 사랑으로 시작했거든요. 사랑? 예. 아 사랑이었어요. 굉장히 좀 고결해 보이잖아요. 고결해 보이네요. 네, 근데 너무 심심하다. 어. 해서 이제 이야기 끝에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게 된 건데 좋은 것도 있고 또 단점도 또 굉장히 또 영화의 또 많았던 것 제목이 중에. 참 중요해요. 정말 그 제목이 운명 따라가는 제목 것도 잘 있고.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감독님이 제목 다 닮아야 놀자부터. 달마롤전은 원래 그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네. 그 제목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지금 이거 하는가요? 제목? 그러네요. 북경만점, 뭐 박수건달 다 원래 있었던 제목이네요. 아 그래요. 제목 짓기가 정말 힘들던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짓다가 마지막에 그 태명처럼 쓰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라 호동구는 원래 제목이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원래는 번트였어요. 번트. 번트. 야구할 때 네, 번트. 번트 되는 거. 예. 네네. 번트였는데 그때 이제 개봉 시기가 어린이날 맞춰서 5월달에 개봉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걸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제목이 네. 너무 어렵다 해서 네. 그때 이제 마케팅에서 네. 나라로 허동구로 제목을 바꾼 케이스였고 그렇습니다. 뭐 어버이날에 가면은 또 달라지고 막 그런가요? 그러겠네요. 네. 뭐 시기에 따라서 네. 네, 분위기에 따라서 물론 네. 영화를 쓰시고 준비하셔서 개봉까지 몇 년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한 3년 정도? 기획하시는 네네네. 순간부터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3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화 한 편 3년 안에 하면은 빨리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5년, 10년도 예, 걸리니까. 뭐가 이렇게 잘 풀리면 3년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졸업할 때 돼야 그렇죠. 영화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이제 거잖아요. 기획하고 뭐 신업부터 트리트먼트 또 시나리오 이 모든 과정이 뭐 6개월에 끝나면 정말 잘 빨리 끝나는 거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이제 캐스팅 또 투자 펀딩 그렇죠. 그 과정을 또 2개 선을 넘는 과정들이 또 있고 그게 돼야 이제 영화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 풀이해갖고 또 찍고 후반 작업하고 개봉하고 네. 그러면 정말 싹 3년이에요. 아주 노를 흐르듯이 가야. 그렇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촬영을 예, 하신 작년 거였고? 4월부터 4, 5, 6을 촬영을 했었고요. 코로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되게 엄청 조심하면서 일주일마다 그러니까요. PCR 검사 받아가면서 누구 하나 기침하게 되면 초긴장 상태가 깜짝깜짝 놀래고. 아. 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세트, 그러니까 그 군부대에도 네. 그 부천에 있는 그 이제 폐부대 오픈 세트였고 어디라고요? 부천. 경기도 부천. 네네, 부천 그 작동에 네, 폐부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DP도 찍고 군대 뭐지 신병도 찍고 네. 군대 나오는 건 거기서 다 찍어요. 그거는 그러면 국방부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저희가 섭외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국방부에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홍보팀 해갖고 이렇게 제안을 네네. 하면 거절해요 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아직도 자기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네네. 남과 북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평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다 거절 당하고 그 부천 거기는 이제 부천시 소유예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했다. 원래 이제 군사용으로 쓸 때는 국방부 관할이었겠지만 그렇죠. 이제 넘기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네네네. 전혀 부천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 많이 속여가면서 했죠. 전망부대처럼 하려고.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원래 시나리오 쓰실 때는 예산을 좀 생각하고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7, 80억? 네네. 그죠? 이게 순재가 얼마나? 순재 50억이요. 제가 대충 맞췄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그 미들 사이즈죠. 이렇게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요새 같은 영화에서는 좀 작은 편이긴 하죠. 네. 미수적 측면도 있었고 뭐 VFX, CG도 좀 들어간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동물 농장 나올 때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 그 나이트 클럽 장면은 거의 다 CG로 CG죠. CG죠. 우리가 그렇게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다 나장 빠지는 거. 네, 다 CG로 한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예산이 너무지 않아서 CG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동물들에게 카메라를 뻗쳐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몸짓하거나 고개짓 할 때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 그 어려운 걸 좀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 아역 연기 힘들고 그죠? 네네. 나라로 하던 것도 네. 동물 연기는 아예 통제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에서는 여전히 제일 힘들다는 걸 다 쓰고 하신 거네요. 동물은 그래도 CG가 되니까 가능하니까. 그래 약간 이제 번외적인 걸 얘기했었는데 아마 이런 얘기도 그 오신 분들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좀 외연적인 걸 얘기해봤고요. 그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바람을 타고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바람부터 큰 바람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 저는 윈드라고 봤고 바람은 윈드죠. 네. 근데 거기에 어느 누군가한테 들어갔을 때는 이제 호프로 바뀌어요. 바람.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바람으로 바뀌는 호프의 과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계속 불어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스톱했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남과 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집중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계산하고 시나리오 쓰실 때는 몇 페이지 정도, 몇 씬까지 가야 된다고 보통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꽤 오랜 시간을 좀 앞에 잡아두고 가시던 것 같은데. 로또를 바람에 날려보낸 거는 의도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때 그냥 주인공이 뭐 외박 나왔다가 그냥 사면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그렇죠. 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BMZ 70년간 전쟁이 없이 그렇죠. 평화로운 공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 보고 여기에 어떤 평화의 바람이 평화의 기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평화의 기운과 바람이 50실어 로또 한 장을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여기다가 딱 떨어뜨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길을 갔었던 시작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를걸요, 그죠? 몰랐을 거예요. 근데 보통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에 감독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테면은 그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는 이것서 바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일테면은 좀 몇 번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던 게 그 공동급수 구역을 찾아 나설 때 이렇게
그 강대위, 천호 이렇게 만철 세 병사가 네. 막 엉터리 지도 들고 이렇게 막 그렇죠. 찾아다니는 네, 장면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천호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을 때 바람이 어디선가 이렇게 네.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동급수 이걸 또 찾게 되고. 그 멘트도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동급수구역. 네, 공동급수고요. 그거 네. 진짜 없는 거죠? 만드신 거죠,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만들었죠. 공동경비구역은 있는데. 네, 네. 그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취재를 해보면 네. 그 GP 실제 GP에 근무했던 병사랑 장교들도 취재를 해봤더니 네. 급수병이라는 보직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대가 이렇게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네. 물을 끌어와야 돼 모터로. 수도가 없잖아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우물이나 지하수를 먹는데 아, 그래요? 겨울에는 물이 얼어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어서 근데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샘이나 아하. 우물 같은 거를 그 급수병이 담당이에요, 걔가. 그래서 그런 급수병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본 게 똑같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북한도 네. 거기도 그러면 급수병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남과 북이 어딘가에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급수병들이 알고 있는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동 급수 구역. 재밌는 게 공동 급수 구역 그냥 떠올리고 나서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응? 나무위키 같은 데서. 뭐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인트 서플라이 에어리어라고 JSA가 딱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뭐 맞추고 예상하고 있던 게 아닌데. 영어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급수병이니까 공동 급수구역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게 영어로도 JS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모든 상황이 조금 가상이고 억지스럽고 뭔가 꾸겨 맞춰가지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세팅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요즘 보는 관객분들은 리얼리티에서 좀 배제되면 많이 좀 밀어내는데 너무 많은 그 설정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네, 네, 네.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애초부터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판타지인데 뭔가 리얼리티 같기도 한 판타지.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애초부터 사실은 이제 초반에 천우가 댕댕이랑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거고 네. 댕댕이가 짖는데 처음에는 뭐 500m 했더니 왈왈 했다가 네, 네. 뭐 300m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네. 발음을 그것도 제대로 해주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다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되게끔 그냥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블라인드 시사를 해서 네. 모니터를 받았는데 네. 그 주관식 의견 중에 처음에는 환타지라서 싫었다. 근데 대놓고 끝까지 환타지라 차라리 그게 좋았다. 그런 뚝심은 예, 그런 정정스럽더라고요.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보통 쓸 때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하거나 말이 되는 거를 말이 안 되게 할 때 요게 이제 시나리오 작법에서의 보통 출발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흔하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상되는 거는 재미없는 걸로 귀결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트는 과정이 엄청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우분들이나 뭐 투자 제작사는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감독님의 어떤 그 각본의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설득해 가는 과정이 물어보지는 않던가요? 뭐 고경표 씨가 연기 되게 재밌게 했고 이희경 씨도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었나요? 뭐 찍다 보면은 당연히 배우들의 그런 의심과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 질문들은.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 받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리얼이라고 생각해 그냥.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연기할 때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이희경 씨가 군화 닦는 장면 보면 나는 그 장면 보고 군화를 핥잖아요 이렇게. 네, 너무 가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군화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사랑하라고 이걸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이 신병을 구해주고 신병이 이렇게 군화를 못 닦아갖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자기가 닦아주려고 하는데 네. 구약은 써본 적이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물로 닦았는데 네. 여기는 뭐 주변에 물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고 닦는 건데 네. 광이 나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경 씨가 그 한 번에 오케이 했나요? 그건 너무 그 본인이 네. 사랑한 나머지 네. 되게 그 19금 이상으로도 넘어가는 구두표 사랑이 이경 씨는 느껴지던데. 아마 그대로 놔두면 네. 1시간도 할 사람. 그거 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길게 찍었다가 이게 좀 적당히 편집을 해서 썼죠. 디렉션은 별로 없으셨나요? 거기서는 큰 디렉션이 있을 수가 없고 네. 네, 워낙 배우가 신나게 막 닦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서 이제 감독님의 또 연식도 조금 느껴지는 게 보통 우리 그 젊을 때 구두약 없을 때는 진짜 물광 낸다고 네. 침으로 진짜 뱉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진짜 나더라고. 그럼요. 네. 그래서 불광이 있고 물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불광이 군대에서는 이제 보통 맨 이제 신병, 이등병 아래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죠. 그렇죠. 바뀌었겠죠. 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구두를 닦고 광 내는 그 따로 맞습니다. 네, 네. 서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랑 좀 다른 느낌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 군대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내무반도 구조가 이제 옛날 군대 같고. 네.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면 현대화가 많이 됐는데 집피는 똑같대요, 여전히. 집피는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좀 옛날 군대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군대는 갔다 왔는데 후방부대여가지고 네, 예, 정운병 그 방송 틀어주고 막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쪽 마이크 쪽에 네, 표정이 저희 있었나 보네요. 아유 그 행사 때 마이크 안 나오면 영창 가요 저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총보다 마이크를 더 가까이 네, 네. 저희 했었는데 어쨌든 전방부대에 대한 그 어려움을 잘 몰라서 간혹 군대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전방부대에서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어요. 후방부대는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런 일이 있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에서 뭐 지금 시대와 과거 시대를 좀 잘 버무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 코미디와 개그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보기도 했는데 이제 살짝 감독님의 그 사상 검증을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다가오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북에서 봤을 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로또는 고요를 지었자는 남조선의 극악무도한 착취 기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거기서는 칭찬받으니까. 모든 걸 이제 그 취재를 정확하게 하신 게 아니고 뭐 이 정도 아닐까? 뭐 그런 그렇죠. 선에서 근데 지금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진 않지만, 네,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감독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그 인민들의 고요를 쥐어 짜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감독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상상력을 넓혀보세요. 내가 북한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한 게 아니고 가볍게 물어봤는데 심각하게 나오시니까 재밌는 게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잔잔한 그 에피소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한 거 잠깐이라도 그 진지함으로 가면 안 되니까 진지함은 어차피 나중에 무장이 되겠지만 로또가 떨어진 예상 지점을 아주 과학적으로 네, 분석을 해요. 네, 네. 그것도 감독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네. 좌표 정하고 바람 네, 네. 풍향계가 네, 어떻고 북동풍 뭐 네네. 로또 무게는 얼마 뭐 그것도 실험을 하신 건 자유낙하 아니죠? 공식 운동을 도입하면 네네. 네. 실험은 안 했습니다. 실제 날려보면 어디까지 갈 거라고. 그러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는 거기에 뭐 상표들도 많이 있고 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삐라들.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전단지가. 삐라가 이제 주변에 있는 거고. 아, 상상이죠, 상상. 상상이겠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는 무사히 무사히 비껴가고. 비껴가면서 네, 네. 그 시나리오 쓰실 때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감독에게 묻는 거니까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야 요거까지 가면 너무 강박적으로 내가 쓰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뒤로 한 발짝 빠지거나 네, 네. 야 여태까지는 너무 갔다. 그래서 네. 좀 진지함으로 좀 가보자. 네, 라고 네. 할 때가 있는데 네. 코미디 장르를 쓸 때는 네. 시나리오 과정이 좀 일반적으로 좀 다른가요? 코미디가 사실 어려운 게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10번 웃겨도 한 번 썰렁하면 썰렁한 영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미디가 정말 어렵고 그렇게 그 수위 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또 코미디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른 거라서 그렇죠. 그 개인의 취향을 다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코미디를 항상 해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재밌어하는 걸로 걸러지는 것 같아. 이렇게 네.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쓰고 이거 쓰고 하면서 의견들이 나오면 네. 알고는 좀 자기는 재미없게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재밌어 하는 거 좀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거 좀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글로 재밌는 것도 있고 네, 또 네.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우가 해서 깎아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뭔가 예방 주사라도 놓듯이 네,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또 보강을 해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잘못하면 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게 코미디 장르인 것 같고 네. 그 시대를 또 잘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네. 잠깐 삐끗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뒤로 영화가 밀리면 그렇죠. 유행에도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이제 육사오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난 이거 재미없다, 저게 네. 재미없다. 의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야, 나는 이거 재밌다고 생각해라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코미디 장르 네네네. 특히.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너무 좀 잘 맞았다는 것 같고 또 배우 선택할 때 이희경 씨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처음부터 대본 주고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겠지만 해줄 수 있는 얘기면 해주셔도 되는데 이희경 씨한테 처음부터 갔나요? 시나리오? 이경 씨는 사실 저희가 육사오가 한번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투자가 됐다가 네. 캐스팅이 한번 바뀌었어요. 원래 다른 배우가 캐스팅해서 이제 뭐 얘기하기 뭐한 어떤 투자자가 네네. 있었고 네.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투자가 이제 꺾어지면서 결국 그 캐스팅이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희경 배우는 그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아하. 처음에 그 할 때부터. 계속 살아남아 있었고. 네, 살아남았고 이희경 배우는 처음에 내가 캐스팅했을 때는 만철로 캐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요. 변태군발이 만철. 네네네. 그걸로 캐스팅을 해서 본인도 열심히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기다림 보람이 있어서 네. 올라갔죠. 이렇게 주연 하나 더 위로. 더 그래서 너무 풍족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되게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영 배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힘들다 그러면 네 열심히 딴 거 하면서 기다릴게요 막 그러고 그랬죠. 계속 기다려줬군요. 네 계속 기다려줬어요. 네. 네. 뭐 보통은 배우 때문에 스케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잘 어느 정도 계절은 언제였죠, 감독님? 저희 설정은 이제 늦여름에서 가을인데 네. 영화적인 설정은 근데 이거는 이제 봄에 찍었죠. 촬영 봄에 했고. 그래요. 그 JSA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첫 만남 때 휘파람 부는 장면 그렇죠, 그렇죠. 대놓고 오마주한 거죠. 네. 네. 그때도 터졌어요. 아 그래요? 그 희한하게 네. 아는데 웃겨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 JS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젊은 관객들. 조금 오래된 영화의 예, 20년 정도 된 20년 거니까. 됐죠. 아마 네. 2003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연희 동무가 네. 패대기 치는 패대기 장면, 치는 거. 어떤 정보를 누설할 때 그 그렇죠. 장면은 막아주려고. 거의 뭐 카트도 거의 비슷한 것 같던데. 커트는 좀 다릅니다. 커트는 다르고. 감독님 같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어차피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만드는 네, 얘기니까 그런 과정을 좀 다시 희석시키고 만들어가는 것도 보통 개그를 짤 때는요 개그맨들이 네. 어차피 오늘 짠 거 일주일 뒤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이 만든 이야기가 1년 반 뒤에 개봉 그렇죠. 당시에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말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줄여가지고 하는 전 그저 되게 재밌었는데 신조어 배우는 거요? 네네 신조어를 저는 아재라서 뭐 일부러라도 막 만들어서 할 때 있잖아요. 남들 모르는데 그런 장면들 넣었을 때도 상당히 좀 개그적 요소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신조어 같은 경우 저도 번달번집이 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검색해서 이제 찾아서 쓴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영어를 할 때 용어가 남한에 와서
써먹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와서 신병한테 마상 입었냐, 네. 이생망이라고 네네. 생각하지 말고 네. 소확행이라고 생각해라. 지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말 많이 안다 이렇게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말 중심으로 이제 많이 세팅을 했었고 네. 번달번줌은 그 뉘앙스가 이제 번호를 달라고 저르면 번호 줌이라는 게 예, 약간 번달번줌. 네네 이렇게 약간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네. 이걸 못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 아이러니가 더 재밌어지고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이제 연속인데 어쨌든 그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접선, 1차 접선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몸의 수신호로 보내주는 네 초성. 네. 네, 초성을 가지고 그게 기억 디귿, 기억 시옷, 기억 이응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공동 급수구요. 급수구역이었잖아요. 네. 요때는 요거는 제가 그냥 감독으로서 보면서 야 내가 만약에 편집했다면 조금 더 템포를 너무 급작스럽게 가지 않고 늘렸을 것 같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원래. 있어요? 근데 편집을 한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편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급수격을 딱 쓰고 이제 강도희가 딱 노려보면서 그래요. 군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철이가 맞다고 네. 우리 군대 아니냐고 네. 군사 딱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군대 군사 막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그러면 같이. 만철이 그러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어. 그러면 군대 군사 그럼 딱 답 나오지 않냐. 군인. 아. 맞네. 군인이네 해놓고 어. 이제 군대 군사 군인을 적어놓고 딱 봐요. 그러면서 근데 이 새끼들 저걸 우리한테 왜 적어준 거야? 그렇지. 군생을 열심히 하자고. 그렇지. 고민의 에이, 시간이 필요하죠. 설마요. 다른 뜻이 있겠죠.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쓰여져 있던 것처럼 뭐 다양한 단어들의 조합이 있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시나리오는 근데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 오미트를 했죠. 편집할 때. 재밌는 그 초성들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 관객이 봤다면 저는 그 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관객도 좀 같이 고민하게 하자. 진짜 저 단어가 뭘까? 그래서 보통 심각성으로 조금 홀드 타임을 1분 정도 더 끌고 가면 어땠을까? 그랬다가 급속 그렇게 해서 가면 조금 더 관계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좀 너무 타이밍적으로 마트하게 그냥 정보 전달을 빨리 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하셨던 그런 지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씬이고 그렇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씬이었는데 뭐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매몰되는 것도 있고 해서 뭐 거기서 좀 안 싸우셨어요? 제작사하고는? 저는 보통 그런 경우는 제 정서상 네. 충분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래야 웃깁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심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다 했죠. 1차 만남인데. 그런 거 다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알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생각은 알겠고. 네. 보통 감독님들이 작품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한 번에 오케이 돼서 나오는 과정이 없고요. 그 수많은 그 수석 셰프들하고 요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질문을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요 흐름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서 쌍방향 토크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을 마주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좀 더 드리는 걸로. 네. 아시겠죠? 괜찮으세요? 네, 다들. 급수 담당 보급관. 나중에는 보급관, 마치 남북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유엔이 중재위원처럼 네네네. 딱 그 자리를 차지하죠. 참. 네. 보급관 사실 이제 영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승수 씨한테도 좀 미안한 게 사실 영화를 보면 이제 중재를 해주고 그냥 사라지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뒤에 얘기가 더 많아요. 원래는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된 거냐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남과 북의 병사가 이제 그 만철이가 꼽을 쳐온 돈을 나눠 갖고 네. 모두가 다 이제 헤어지고 나면 네. 텅 빈 이제 그 공동급수격에 보호관이 이렇게 싹 들어가요. 그 카메라 이렇게 쫙 따라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뒤에 비밀의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보호관의 취미가 사진 찍는 거라서 네. 거기 가면 이제 사진 인화 시설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세트 져서 찍었거든요. 거기도 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사진이 걸려 있고 인화 시설이 있는데
싹 돌면서 유화사가 이렇게 사진을 액자를 딱 걸어요. 네. 이게 이제 남과 북의 병사 기념 사진을 네. 옆으로 촥 움직이면은 90년대, 80년대, 70년대 이 공동급수교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해결을 했던 문제를 그 이제 기념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 다 유화사가 있는 거예요. 약간 여가괴담 그 저기처럼. 계속 거기에.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화사가 싹 사라지면 공동급수교 외경에서 이렇게 멧돼지가 한 마리 나오면서 크크크 하고 이제 사라지거든요. 약간 원룡공주처럼 멧돼지 그러네. 평화의 정령 같은 느낌으로 네네. 이 GP 70년 동안 이 GP라는 공간에서 계속 있었던 앞으로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평화의 어떤 그런 정령 느낌으로 세팅을 했었고 다 찍었는데 네. 이렇게 편집을 해보니까 이미 이제 다 이야기가 다 끝났어. 이렇게 코미디도 끝나고 막 이렇게 다 끝났는데 영화가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유화사가 계속 보여주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걸 이제 편집해서 다 드러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관객들이 유화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왜 유화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느냐.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신도 있거든요. 천호가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난 돈 필요 없다고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고 뭐 그런 어떤 거 신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편집 때 좀 오미티가 돼서 그거 넣었으면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더 오히려 반복적으로 나중에 또 로또 하나가 이제 645가 날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분위기를 딱 잡아가서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끝을 어떻게 끝낼 건지 그러니까 이제 코미디로 시작해서 여운을 주고 끝낼 건지 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끝낼 건지 그 선택에서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죠. 웃으면서 끝내자. 어쨌든 기분 좋게 관객이 그냥 나갈 때 기분 좋게 나가게 하자. 그리고 또 실제로 유화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면 창작자의 과잉일 수도 있다. 우리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찍기 전에 얘기해 줬어야죠. 대본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해놓고. 뭐 영화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네. 영화를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예전에는 감독판, 그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한번 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차피 흥행도 됐는데. 근데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너무 궁금하니까. 뭐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편집하고 믹싱하고 이제 다시 해야 DI 해야 되고 다시 돈 DI 해야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돼서 공정이 좀 복잡하고 예. 그래서 뭐 내 생각에는 감독판으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저한테 좋습니다. 영화 뭐 그런 대로 또 지금의 엔딩도 괜찮거든요. 네.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몰랐던 얘기를 지금 감독님한테 들으니까 네네네네. 야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어서 네네네.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 네네. 전체 러닝 타임이 좀 많이 나왔던가요? 저희가 아니요 그 지금 100 몇 분이지? 113분인가? 네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사실 뭐 그거 들어간다고 해서 2, 3분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러닝타임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전체적인 톤앤매너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영화를 더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톤앤매너 이거 좀 잘 무시하거든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역시 그 투자자나 제작자 말을 잘 들어야 흥행이 좀 되고 남의 이야기를 좀 많이 경청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도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주장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많이 듣는 편이세요? 저는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듣는 기가 더 있으시구나. 네, 듣는 편입니다. 잘 되는 감독들이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고집을 막 피워서 말을 하는 감독은 흥행이 잘 안 되고 듣는 기, 이 동량기 잘 들어주는 기가 있으면 다 내 거니까 다 소화해서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감독은 스펀지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의 색깔을 다 빨아들여서 쥐어짤 때는 자기 색깔을 내는 사람이다. 아하. 그래서 영화 감독은 스펀지 같아야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폰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감독님처럼 그렇게 쥐어짜도 다시 물이 이렇게 감독님 색깔이 나오지만 저는 꼬꼬지형 스폰지여서 딱딱해집니다. 그냥. 그렇군요. 네. 쥐어짜도 물이 안 나와요. 네. 그 블랙아웃된 장면. 네네네. 예, 뭐 8대 2냐 7대 3이냐 뭐 대승적 결단을 내리자 네, 뭐 네, 이래가면서 네, 이제 네. 싸울 때 네네. 액션 씬을 좀 보여줘도 되는데 네.
블랙 화면으로 됐어요. 그 마치 그 영화 허처럼 네. 중요 장면은 마치 빼먹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시나리오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네네. 시나리오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동급수기획이라는 공간이 오래된 방공호니까 네. 여기도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네. 촛불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회담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촛불들이 하나씩 꺼지고 네. 마지막 남은 촛불까지 꺼지고 나서 네. 어둠이 되고 나서 그때 피하 식별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네네. 어떤 버리는 그런 우당탕탕 소동극이 네. 결국 이렇게 몸을 한번 부딪혀야 더 친해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설정을 그렇게 좀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상황을 좀 예측도 좀 해봤고 너무 친절하게 다 보여주셨으면 오히려 좀 심심했을 뻔.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그 병사를 맞교환하는 거는 사실 예상은 네. 보면서 좀 그러셨어요? 네, 저는 했거든요. 오. 근데 병사가 맞교환하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또 재미로 사실 무장을 그렇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네. 코미디에 이제 막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대령이 왔을 때 네. 한참 밥을 먹고 있다가 네네. 독일어로 함부르크. 네, 네, 함부르크 네. 얘기를 이게 해외에도 나가죠. 그럼요. 해외도 네. 나가죠. 이게 독일 분이 보면은 진짜 되게 까무러치게 웃겼을 장면 같긴 하던데. 그러겠네요.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네네. 이경 씨는 제대로 그 도구 한 거죠. 예, 그럼요. 독일어를 한 거고. 이거 피나는 연습을 했죠. 진짜 웃겼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 이를테면 함이라고 시작되는 지명이 우리는 사실 뭐 저쪽 함안 뭐 네. 있긴 한데 그렇죠.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북한 같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될 수 있었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는 네. 감독님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천재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예상을 할 거 알아. 그리고 많은 관객이 좋아할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뻔뻔하게 이렇게 갈 거야.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 TV에서 했던 옛날 영화 그 몇 번 많이 봤어. 라는 거 갑자기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마 뒤를 위한 장치로 먼저 포진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액션 샷들도 다 반응샷 주면서 눈물 네, 흘려가면서 네. 진짜 감동 먹었다니까요, 저도. 그게 되게 우픈 장면이고 네.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되게 그 피드백이 좋았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강대희가 이제 그 하는 번역은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네.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 전방부대에 근무했던 어떤 분의 맞아요. 인터뷰에서 내가 영감을 받았거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것만 들어도. 울컥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없는 최전방 경비임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왜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울컥하는 거예요. 와, 저 예. 너무 울컥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진지하게 용어대로 살기 위해서 독일어를 하고 강대희도 살기 위해서 하는데 강대희도 자기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갖고 본인도 그렁그렁해지는 그래서 보는 사람은 웃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울고 있는 그런 아주 되게 아이러니한 씬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중적 감정의 네네. 뭐 이종교배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네. 진짜 웃겼어요. 그 말도 안 돼. 그런데 점점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음악도 같이 네, 음악도. 마음의 그 어떤 충성을 느끼게 하는 네. 대한민국 나는 그래 대한민국 사람이야. 네. 막 군대 가고 싶어 나도 막 이런 느낌이 들게끔 네네. 제대로 세팅되어 있어서 네, 보면서 약간 저도 울컥 안에서 네, 하더라고요. 웃다가 그게 원래 촬영이나 대본 쓸 때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촬영할 때 그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그 찍고 나서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뭐지 현장 편집을 붙여놨는데 이제 거기 음악이 없으니까 이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감독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경이 스케줄 되면은 내일 아침에 네. 오전에 잠깐 단독 샷을 좀 찍자. 아하.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독일어 하는 거를 다시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혼자 하니까 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그 좋은 얼굴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더. 네, 그래서 더 이제 이거랑 붙여보니까 강대희도 되게 그렁그렁한데
이경이도 되게 막 절박하게 되고 조응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많은 데서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여러 사람이 그쵸 한 그렇죠. 30명이 있는 데서 하면은 본인의 그렇죠. 어떤 이렇게 절박하게 독일을 하는 게 안 나왔을 텐데 근데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또 하니까 이경 씨가 되게 좋아했겠다 감독님. 처음에는 고민하고 다시 얘기해서. 귀찮아했죠. 또 찍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중에 이제 붙여놓은 거 보고 나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나의 이름은 뭐 제2함대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네. 때 그 되게 주인공도 싫어했었고 네, 네. 뭐 하는 장면을 그렇게 애써 찍나 했는데 그게 제일 멋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감독 얘기가 좀 나오니까 감동의 소재를 이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좀 끌고 가는데 돈 앞에 이제 인민과 조국은 없다. 개인만 존재한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고 있는 힘. 근데 이거 다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기승전 번이가 행복해지는 그 과정으로 놓여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북에서도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달러도 중요하고 그건 뭐 조국이 살아야 되는 것과 개인이 살아야 되는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그 감동의 장치를 좀 잘 놔뒀어요. 피아노 우리 딸내미 뭐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다. 뭐 요양병원 좀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15%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아노는 제 개인의 이야기예요. 제 와이프 이야기인데 와이프가 어렸을 때 처갓집에 이제 피아노가 없을 때 그 도화지에다 피아노를 그려가지고 막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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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시널에 넣었었던 거고. 그래도 그분은 그런 종이를 샀겠죠. 인쇄된 거를. 저희는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테면 이제 전에 어디인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우리 세대는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정말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를 맞아요. 명제를 이렇게 교육을 주입식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노래도 많이 불렀죠. 노래도 많이 불렀고.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이 영화가 이제 20대들 이야기니까 네. 20대들이 하여튼 통일은 너무 먼 얘기고 사실 이렇게. 네, 어쩌면 뭐 통일이 안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의견들도 그럼요. 있으니까. 예. 네, 그것도 서로 다른 뭐 성질이 다르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 뭐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막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남한에 태어났고 그쪽은 북한에 태어났을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서로가 잘 살아야 된다. 남이나 북이나 서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어쨌든 돈이라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그 군사 분계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도 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통일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혹은 통일을 반대한다 이렇게 또 한번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준비 없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뭔데 나라가 하나 되는 거야. 근데 우린 그렇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게 거의 되겠죠.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경 배우가 했던 그 대사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통일이 뭐 별거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이지 그런 말을 되게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못 가는 거니까 갈 수만 있게 한다면 그렇죠. 그죠? 네. 그 왕래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정치적으로 뭐 체제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나라로 인정하는 거냐 네네. 뭐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더 복합적인 우리나라 그 뭐 어떤 지리학적 그 분위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빼더라도 어쨌든 이야기적 요소에서 충분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었고 이게 덧붙이자면은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 말을 이제 선생님이 계셨어요. 백경윤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탈북하신 여군 출신인데 그분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나서 저한테 울컥했다고 그러시는 건데 어디서 이렇게 선생님이 울컥하셨어요? 그랬더니 나 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뭐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런 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경이랑 그러니까 용호랑 천우랑 처음 이제 공동급식에서 네. 대사가 용호가 그 천우한테 물어보거든요.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냐고.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북한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울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은 항상 못 살고
수세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네라는 말을 먼저 남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거가 읽으면서 울컥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뭔가 좀 또 다른 저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줬어요. 그게. 그러네요. 그냥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들끼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름의 돈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세계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교육을 받아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이렇게 갔을 때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따지느냐라는 식으로 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의문점을 갖고 가는 대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셨구나. 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역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같은 거를 읽으시더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 그렇지. 동등한 입장에서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넌 뭘 하고 싶냐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시선에서 네. 울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지점들이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부자 될 수 있는 법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고 강연도 많은데 우리 스스로 가난해지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가난을 알아야 부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꼭 그거는 근데 돈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감독님의 철학적인 의미가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645라는 6개의 숫자가 뭐길래 그걸로 이제 뭐 인민의 피를 뽑아먹든 말든 어쨌든 그래도 한 장만 되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한 장을 사고 내가 잘 살 수 있어라고 하지 위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웃기고 있지만 마지막에 네. 하나의 강렬한 오한마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돈을 그렇게 이제 실제 당첨금이 세금 때문에 한 400만 불 정도 되고 정확하게 그 계산하신 거예요. 계산한 겁니다. 그 그죠? 934회가 그 로또 당첨금이 57억 원 팩트거든요. 네. 당첨 1만 이제 아닌데 그 돈을 그냥 다 나눠 가지면 되죠. 그렇죠. 너무 쉽죠. 이야기는. 근데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꺾어서 그렇지. 거기서 이제 이 돈을 멧돼지가 새끼인 줄 알고 이제 가져가 버렸을 때 그렇죠. 너무 허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그 만철이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가 지분 10%를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400만 불에 10% 40만 불을 꼽을 쳐놓은 거거든요. 지는 집단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다시 그래서 꺼내면서 이렇게 착하더라. 감독이 거기서 착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또 나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꺼내놓대. 네. 그래서 글 쓰시는 감독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구나.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나는 그 세금 그렇게 많이 떼는지 몰랐고요. 네. 저도 요거 받으면은 다음 연도 건강보험 무지하게 오를 거고 그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받은 운명인 것 같지만 놓고 보면 한 번에 받은 그 행운이잖아요. 로또 당첨금은 이제 그 세금이 한 30% 가까이 떼는데요. 그 세금을 뗐던 거기 때문에 2차 부과 의무는 없대요. 그래서 또 세금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걸 끝이래요. 그래도 어떻게 알고 또 그래서 그 재미가 또 하나 있었던 게 그 묘령의 여인의 등장. 네, 그거 좀 재밌었어요. 네. 이제 검색을 해보면 진짜 그런가요? 전 가봤는데 그런 분은 안 보였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브로커들이 있다고. 이제 어찌됐든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을 위해서 로또 당첨금으로 받는 돈은 합법적인 돈이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있겠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든지 또 알더라고. 네. 그 알아서 또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우리는 모두가 645처럼 그래도 한 번만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그 세계에서 한번 나도 놀아보리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일확천금을 받은 분들이 다 잘 되는 경우가 다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누려보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의 욕망상.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돈으로 시작했지만 돈이 주는 무질서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배신이 또 난무하잖아요. 가위바위보로 선택해가지고 네, 가위바위보. 야, 그 되게 치졸하더라. 그 사이에 그것도 짜냐? 응? 너 가위네라고 자꾸 네. 신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을 그냥 군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장면도 감독님이 단순히 웃기려고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645, 이 6개의 숫자, 돈으로 귀결되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듯한 희노애락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고요. 멧돼지 그 CG죠. CG죠. 예. 예. 새끼 멧돼지는 이제 어디서 구했어요? 네. 그 실제로 멧돼지 농장에서 새끼 멧돼지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그 마을에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네. 멧돼지 반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돼지 새끼인데 줄무늬가 있는 돼지 새끼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간혹 한 마리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새끼를 구해서 찍었죠. 새끼 멧돼지는. 저희 큰형님이 네. 공무원 생활 그만하시고 돼지 농장 어.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 멧돼지처럼 한 마리씩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줄무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나간 적도 없거든요, 멧돼지가. 아니죠, 돼지가. 네, 네. 근데도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걸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찍었죠. 잘못했으면 색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뻔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동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뭐 학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조심스럽죠.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어떤 규칙이 있어요. 동물들 찍을 때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네네. 다 있더라고요. 재밌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뭘 어떻게 하나 딱 찝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보면서 크게 정말 그냥 계속 웃었는데 정말 요 대사 때는 웃겼어요. 졌어도 출산휴가가 필요하다. 네, 산후조리가 필요하다. 네. 산후조리. 출산휴가는 아니고. 그렇지, 네, 산후조리가 필요하다. 네. 네, 네, 네. 그 장면도 감독님이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젖소가 평생을 임신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젖을 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새끼를 낳으면은 또 새끼를 낳고 또 계속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우 같았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사를 만들어봤죠. 근데 또 여자분들은 공감을 하시더라고 또 그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요. 예. 동물도 예. 그렇죠. 그 생각하지 못했던 걸 툭툭 던질 때 보면서도 웃다가도 반성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좀 그런 있어서. 분들이 있어요. 그 영화로 이제 좀 다시 전체적인 걸 좀 들여다보면은 시나리오 쓰시는 기간이 그러니까 초고를 쓰신 네,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초고 한 달 좀. 한 달 만에 초고가 네, 나와요. 네, 한 달 초고. 네. 아. 그리고 이건 한 2번 정도 고쳤어요. 이렇게 2번 정도. 그러니까 초고가 나오고 나서 네, 네, 모니터링을 가볍게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쓰시는 과정이에요. 다시 쓰고 2번, 3번. 두 번, 세 번. 네, 한 3번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 세 번 만에 끝난 거예요. 3번 정도 했고 지금의 틀이 다 나왔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 투자사 줬는데 그냥 바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운이 좋았죠. 근데 혹시 남는 시나리오 있으면 저도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생각해볼게요. 제가 좀 생각보다 그 코미디에 대한 열망이 좀 알죠. 있어서 감독님 코미디 잘하시는 거. 감독님 그저 누가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한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욕심 날 때가 있습니다. 감독이 보통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관객의 이 영화 보는 습성이 좀 많이 달라져서 영화관에 잘 안 가시잖아요. 근데 마니아층들은 이제 여전히도 가고 계십니다만 저도 영화 개봉 한참 많이 하고 있을 때는 보다 보면 야 저걸 내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럼 내가 쓰면 되잖아. 근데 내가 쓰다가도 힘들어요. 갈수록 그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감독님 그러면 시작하면 한 달 만이라는 게 어디 나가지도 않고 예, 어디 처박혀서 쓰는 거죠. 세상에. 근데도 나온단 말이죠. 저 그거 안 되더라고. 이 의자가 빨리 써야 빨리 나가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네, 빨리 써야 빨리 나가니까. 감금이에요? 감금은 아닌데. 그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절박해야 좀 쓸 수 있는 건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뭐 이야기 감독님이 워낙 말씀도 재밌게 잘해 주시고 또 기억에 남는 또 혹은 편집돼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까지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관객분들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보고 네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감독님한테 저한테는 없어도 됩니다. 감독님한테 영화를 보고 이런 거 궁금하다.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결혼하셨나요?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는 것마저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계신가요? 네. 네, 이럴 때가 제일 저희도 아르바이트 한 2명 심어놓을 걸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들은 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물어봐. 혹은 나갈 때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제가 못 물어봤는데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얘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정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감독님한테? 너무 잘해줬나요? 이러실 거야? 응? 이럴 거야? 제가 질문 하나. 예, 감독님. 네. 저는 제가 사냥이라는 영화를 2015년도에 촬영을 하고 16년도 개봉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3주 전에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한 편 찍었어요. 근데 감독님 코미디를 찍으셨잖아요. 저 이번에 하면서 이게 코미디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하시니까.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웃겨야지라는 어떤 강박도 있지만 웃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라 그러지?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망하겠다,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아까도 이제 코미디라는 건 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고 각 코미디 감각이 다르고 웃음 포인트가 다 달라서 정답이 없다는 게 우리 어렵게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육사 할 때도 배우들한테 했던 거가 뭐냐면 웃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지, 노출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웃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거 내가 웃겨야지 하는 순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좀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막 되게 뭐랄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고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우철 감독님 질문해 주신 감독님은 그 첼로 그다음에 사냥 망했어요. 2개 다. 이번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시간 되시면 나중에 대본까지 못 보셨으니까 편집한 거 한 번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한번 따끔한 동료의 충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에로 영화 찍을 때 야하게 찍으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찍었는데 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무념무상으로. 그리고 뭐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님 저 이번에 장면이 이렇게 좀 에로틱이 있는데 감독님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장면만 얘기를 안 해요. 전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그래야지만이 그 통과 의뢰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거지. 이 장면 한 번만 야기해 주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감독님도 전체를 아우르고 구조를 짜놓고 그 안에 이제 구성하고 묘사하고 대사의 맛도 넣고 이제 다 하셨겠죠, 그죠? 그렇죠. 예. 전 세계 짬뽕은 참 맛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맛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유일하게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시지만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고 코미디의 또 대가이시니까 앞으로 시나리오 조금 바쁘시더라도요. 네. 동료 감독들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원래 귀찮아요. 제일 힘든 게 남의 시나리오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우철 감독하고 복만대는 오늘 시간을 가졌으니까 꼭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고 혹시 제가 대신 그 말씀을 좀 드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감감무슨 감독이 정말 감독에게 물어보는 일반적인 행사하고는 좀 다른 뭐 질문지를 놔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질문지도 제가 영화를 보고 제가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질문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루하시지는 않았나요? 고맙습니다. 네, 있어도 대답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기분 나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공간을 나가면 판타지에서 다시 현실을 또 만나게 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도 늘 안전하게 그리고 주변을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에 좀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감독님 멘트로 좀 끝내고 싶거든요. 네. 감독님이 하고 싶은 얘기, 관객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도 않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감독님에게 또 재밌게 그나마 좀 해주셔서 좀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한국 영화 감독님들 다들 열심히 영화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극장에서 또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